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저는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덕수 총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199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참여연대 근무할 때 한덕수 총리, 그때는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그분의 협조를 요청할 일이 있어서 광화문 사무실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점잖고 온화하다는 생각을 그때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그동안에 활동하는 것을 쭉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덕수 총리를 이번에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든지 사람들이 출세하고 관을 머리에 쓰면 교만하고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고 배가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 자리를 이용해서 나라보다는 본인들 호강하는데 눈이 벌겋죠. 그런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권 시절 국무총리를 마치면서 굉장히 늙고 마른 모습을 보고 얼굴이 까칠해진 그런 모습을 보고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고민을 깊이 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 호남형입니다. 그 정도면 체격도 그렇고 관료로서 굉장히 잘생긴 호남형 얼굴이라고 보는데 총리가 끝날 무렵쯤에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많이 늙어 있고 얼굴도 살이 빠지고 까칠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분은 총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희생과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지명되는 걸 보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역시 사람을 볼 줄 아는구나, 판단력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총리 지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덕수 총리의 경력, 학력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경제통이죠. 경제통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경기고등학교 나왔고요. 엘리트죠. 전통적인 엘리트 관료죠.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다 했습니다.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이제 공직을 시작해서 대통령 비서실 통상교섭본부장, 김대중 대통령 때죠.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했고, 이때 제가 그때 그것이 어느 부 소속인지 모르고 그냥 저는 거기 볼 일이 있어서 가야 됐기에 별 관심을 안 갖고 그때 가서 잠깐 한 30분인가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경제 분야의 핵심 요직을 하고 총리까지 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FTA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FTA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때 FTA 국내대책위원장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주한 미국 대사로 갑니다. 이분은 고향이 호남이죠. 전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능력과 일처리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2012년부터 15일까지 한국무역협회장을 맡습니다. 이 무역협회장도 민간기구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입김이 가는 곳이죠. 어쨌든 이와 같이 대통령 4명을 거치면서
그 요직을 다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는 가장 지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후변화센터의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기후 대응이 앞으로 탄소 중립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이건 물론 뭐 NGO 기구인가 정부 기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 과제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것을 가장 이행을 잘할 그럴 사람으로 하고 총리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총리로.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가 한덕수 총리를 지명한 거에 저는 그 해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뭐 전형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혁 드라이브가 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완전 무결하지 않으면 다음 스텝을 떼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걱정 없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개혁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 개혁이 아니라 지금 정치의 혁명을 일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와 대통령과 여당 그 삼각 구도가 잘 구도를 이루어서 나간다면 총리가 안정적으로 나라 살림을 해야지. 나라 살림을 하는 총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견 발표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침착하고 차분차분한지.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 정부 여당은 개혁적이고 진취적으로 간다면 지금 진보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이 더 진보적으로 나간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토양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리 지명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거대 여당의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여당, 민주당도 반대할 수 없는, 당신네 당에서 다 이미 청문회에 검증을 했던 그 사람을 내세웠는데 이 사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실력, 본인 관리 철저하게 해왔어요. 그럼에도 그냥 주기에는 아쉬우니까 뭔 트집을 잡아도 트집을 잡겠죠. 그 트집 잡는 것을 국민들이 딱 쳐다보고 있겠죠.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 정도는 이제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리 수락 정견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락 발표를 하는 것을 못 들어봤습니다. 형식적인 얘기, 영광입니다. 잘해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거칠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무엇을 할지,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지를 정확하게 알고 본인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밝히는 내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온화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목소리 높이지 않죠.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고생하는 의료진, 간호사한테 감사 인사 전했고,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어떻게 연결지어서 끌고 갈 것인지, 나라에 도움되는 국익 외교를 하고 편파적인 외교 안 하겠다 이겁니다. 굴욕적인 외교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 외교, 굴종적이지 않은 자강 국방을 지향하면서 외교를 할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천조 만들어 놓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을 할 것이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국제 수지를, 즉 달러를 확보를 많이 하고, 우리 IMF 때 얼마나 달러 때문에
IMF를 스탬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정 수준 흑자를 유지해 가겠다. 전문가의 식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생산력을 높이겠다는 것, 노동력을 높이겠다는 것, 이거는 노동조합에다 보내는 온화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 협치, 깨끗한 정치를 하고 갈등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분은 말하는 게 세지는 않지만 내용의 메시지는 강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자리 걱정하지 않고 교육 걱정하지 않고 주택 걱정하지 않는, 그리고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얘기도 그 살짝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행정부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이거는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자신감 있게, 대통령이 권한을 손에 쥐어줬기 때문에 거칠지 않게 온화하지만 힘있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것이다. 저는 한덕수 총리 지명자 되는 거 보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임기를 쭉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